항암 작용을 갖는 경우는 대개 이제 컴파운드 K나 그다음에 RHD2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대개 발효를 해야만이 돼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랑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식 중에서 면역하고 그 다음에 항암 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신진대사에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홍삼 속에는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고지혈증이 있고, 특히 이제 홍삼도 보면 혈행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염증,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암 환자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우리 홍삼 속에 있는 진세노이드 성분이, 성분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면은 RB1이라는 게 있고, 성분 중에 홍삼 성분에 그 다음에 RG1이 있고, RG3가 있고, RH2가 있고, 컴파운드 K 이런 성분들이 우리 홍삼 제품에 들어있는 그 면역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단순하게 면역만 올리는 개념으로는 이제 RG1이라든지 RG3 이런 부분들이 관여를 하고, 항암 작용을 갖는 경우는 대개 이제 컴파운드 K나 그다음에 RHD2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대개 발효를 해야만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인삼 가지고는 잘 되질 않고, 그리고 홍삼 가지고도 잘 되질 않아요. 홍삼을 발효를 해야만이 우리가 특히 이제 RG3에서 RH2, 컴파운드 K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홍삼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피로를 푸는 데 쓰는 거, 아니면 항산화 작용을 쓰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면역을 높이는 기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암 환자한테 있어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홍삼도 발효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인삼은 우리가 바로 땅에서 재배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인삼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홍삼이라고 한 것은 이 인삼을 찐 거죠. 쪄서 말리면 이제 홍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발효 홍삼은 홍삼을 발효한 거고, 그런 것에 따른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홍삼이다. 그러면 홍삼을 갖다가 뭐 액기스를 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분말을 내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차이는 인삼에서 홍삼이냐, 홍삼에서 발효 홍삼이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형에 따른 이런 어떻게 만드느냐, 가공하는, 그러니까 발효나 이게 아닌 제형만 바꾸는 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홍삼은 대개 보면은 우리가 체질을 많이 보고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발효 홍삼이 아닌 일반 홍삼을 쓸 때는 대개 이게 소양인이나 열이 많은 사람들, 태양인,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홍삼이 열을 내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먹고 나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소음인이나 태음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상체질이라면 소양이 소음일이 나오는데 한의사는 아닙니다. 양방의사인데, 그 홍삼에 일반적으로 볼 때 열이 많은 사람들이 홍삼은 조금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이제 소음인이나 태음인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의외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만은 태음인들도 별로 그렇게 홍삼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크게 구분하면은 항상 우리 몸이 찬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몸이 뭐 열기가 많아가지고 막 추운 데서 땀 뻘뻘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홍삼은 우리가 홍삼을 먹어가지고 효과가 나는 사람이 있고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제가 이제 한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체질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미생물 중에서 프라보텔라 오리스라는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미생물이 있는 사람들은 이 홍삼을 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이 발효에 의해서 RG3라든지 RH2라든지 컴파운드 K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 미생물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분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균이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삼을 먹으면 어떤 사람은 상당한 효과가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홍삼을 먹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별 반응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발효 홍삼으로 먹으면, 발효 홍삼은 바로 외부에서 이런 균들을 가지고 미리 발효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아예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컴파운드, 특히 컴파운드 K가 한때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항암 작용, 면역을 높이는 작용으로 해서 제품화해갖고 나온 경우가 있었고, 또 RH2를 우리가 상품화로 하려 했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RH2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유전자를 조절하고 하는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RH2는 제품화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RG3에서 RH2라는 과정을 거쳐서 컴파운드 K로 넘어가. 그래서 RG3에서 글루코스 당이 하나 떨어지면 이게 RH2가 되고, 여기서 또 당이 하나 떨어지면 컴파운드 K로 가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근데 RH2는 중간 과정이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RG3로 넘어가고, 또 아니면은 조금만 오버가 되면은 컴파운드 K로 넘어가 버려서, 그래서 RH2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홍삼에서는 RG3 효과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장 안에 있는 그런 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먹어가지고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홍삼 자체가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게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고혈압 있다가 갑자기 저혈압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당뇨 있는 사람들이 먹다가 갑자기 저혈당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그럴 때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홍삼이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수술을 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항혈전제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홍삼은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면역을 높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가 면역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이식을 한 사람들,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홍삼은 우리가 홍삼뿐이 아니고 우리 환자분들이 상식적으로 이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수용성 재질을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식품이라든지 어떤 기능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빈속에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성은 음식하고 같이 들어가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지용성은 또 달라요. 지용성은 다른 음식들하고 같이 먹는 게 훨씬 흡수율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홍삼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나 진세노이드, 이런 성분들은 되게 수용성이거든요. 다당체들이에요. 다당체는 수용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속에 먹는 게 오히려 식후에 먹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포닌이 맛이 써요. 쓴맛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노두라고 하죠. 그 홍삼 맨 끝에 우리 줄기 달려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쓰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쓴 이유가 사포닌이 많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쓴맛이 강할수록 좀 더 면역 기능이라든지 효과가 더 있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죠.